자, 이제 화일에서 보통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new라고 해가지고, 어, 새로운 화일을 만드는데,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컴포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면은 새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단에 컴포지션 보면은, 지금 컨트롤 N, new. 그러니까 새로운 화일은 이 컴프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컴프에 대한 개념은 이제 계속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 실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컴프에 대한 개념이 잡혀지게 돼요. 컴프 안에 또 컴프가 들어있고 또 그 컴프 안에 컴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컴포지션 클릭해주고요. 새로운 종이를 꺼내듯 우리도 영상 작업을 할 때 이제 새로운 컴프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프리셋이라고 해서 사전 설정에 대한 게 있고요. 이제 이거는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런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했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한번 보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상 송출 규격이 이제 나라마다 규격이 다른데 일단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이에요. 이제 NTSC 방식 같은 경우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일단 프레임 속도가 29.97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 1초당 이렇게 따라라락 지나가는 장면에 정지된 장면에 수를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29.97은 30프레임 정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초당 적어도 30개의 프레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24프레임 정도만 이렇게 지나가도 1초당 24장의 이미지만 지나가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인지를 해줘요. 자, 과거에 이제 이 720, 480 픽셀은 사각형 형태의 화소를 얘기를 하는데 가로 사이즈가 720개의 픽셀은 이제 과거의 브라운관 사이즈를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NTSC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파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레임 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쏴주는 주사선 수도 좀 달라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NTSC 방식, 유럽이나 뭐 북한 같은 경우는 파일 방식이라고 이제 보는데, 자,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을 보면서 이제 밑에 쭉 내려가서 볼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HDV, HDTV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래요? 자, 이때부터는 16대 9의 비율로 이제 비율이 들어가고요. 이제 요게 HD 사이즈라고 해서 1280에 720 사이즈로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확장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요. 중간에 보면은 HD TV, 그 다음에 1080에 29.97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거 똑같은 16대 9의 비율이고요. 이제 요거는 풀 HD 사이즈예요. 그리고 똑같은 프레임 수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요즘은 뭐 4K 뭐 그 이상의 8K 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네마 필름 여기도 지금 뭐 필름 2K, 4K, 그다음 8K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요즘은 그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뭐 독립 영화를 핸드폰으로만 촬영해서 뭐 편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HDTV 1080 29.97로 볼 거고요. 해상도는 여러분들 노트북 사양이 많이 이제 좀 렌더링 하는 게 버거운 사람들은 좀 낮춰서 볼 거예요. 자, 시작 시간은 0으로 해주고요. 이제 지속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테스트하면서 플레이하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10초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 이렇게 해주고 그냥 화면을 클릭해준다. 그럼 요거는 10초가 아니고요. 10프레임이에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30프레임을 1초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는 10프레임은 한 3분의 1초 정도. 그러니까 1초도 안 되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10 그리고 뒤에 점을 찍어서 10초로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프레임 수, 초, 분, 시간이에요. 일단 우리가 편집하는 거는 짧게 볼 거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할 거고요. 여러분 나중에 개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10초 이상으로 해주는데, 이제 PC 사양이 그래도 좀 고사양이어야지 렌더링하고 특수효과 주고 할 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10 그리고 뒤에 점을 2개 한번 찍어 볼게요.
점을 2개 찍었더니 다른 데 클릭해주면, 자, 이거는 10초가 아니고 10분의 영상이에요. 10분의 영상 만드는 거, 특수효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우리 연습은요, 10초로 할 거니까 10, 그리고 뒤에 점 찍어서 일단 10초로 설정하고, 이제 새로운 컴프를 열어볼게요. 자, 배경색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색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블랙, 이 블랙은요, 그냥 막 대충 찍으면 안 되고요. 대충 찍으면 컬러가 완벽한 블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블랙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해서 6개인 이 완벽한 블랙으로 설정해 주면 돼요. 취소 눌러서 저는 기본 설정인 블랙으로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일단 새로운 컴프를 열어주면서 설정에 대한 걸 봤는데, 뭐 특별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용으로 작업하는 거는 지금 아까 봤던 풀 HD 사이즈로 열어줄 거고요. 내가 지금 만든 컴프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상단 부분에 컴프에 보면은 컴포지션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K고요. 눌러주면 내가 여기서 시간을 수정해 주거나 뭐 다른 설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10, 그리고 뒤에 점점 프레임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따가 여러분 화면 공유해 달라고 할 거고 컨트롤 K 눌러보라고 할게요. 자, 됐으면 일단 작업을 할 시간이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10초까지의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해볼게요. 어,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먼저 가지고 올게요. 자, img 그리고 jpg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창에다가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창은 이렇게 뭐 사운드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미지, 이제 그런 소스 관리를 해주는 부분인데,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더니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보여져요. 이미지의 일단 크기 550에 342라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일단 이 확장자는 지금 JPG 이미지예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레이어가 있는데요. 레이어에다가 얹혀 볼게요. 이제 프로젝트 창은 소스를 관리를 하는 거고, 자, 이 소스를 이렇게 레이어에다가 얹혀 봤더니 지금 풀 HD 사이즈는 1080에 1920이기 때문에 이제 와이드하게 큰데, 이 사이즈는 지금 보면은 550에 342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작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크게 늘려 볼 건데요.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당겨서 뭐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정 비율도 안 맞고 이 사이즈가 딱 맞게끔 되는 게 좀 불편하죠. 자, 컨트롤 Z는 이전 단계로 가는 거니까, 자, 컨트롤 Z 누를게요. 자, 이제 앞으로 하면서 단축키 활용을 많이 할 건데, 유재숙 학생, 유재숙 학생, 유재숙 학생 들어왔나요, 지금? 아, 제가 노트북으로 다시 연결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름이 여기 없는데? 장주란입니다. 아, 다른 장주란입니다. 강주란 학생, 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 지금 사이즈가 안 맞는데, 이제 요거 단축키 여러분 외워두세요. 뭐가 있냐면은, 컨트롤, 알트, 맥 쓰는 사람은 코맨드하고 옵션 키 누르면 돼요. 컨트롤, 알트 누르고 F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알트, F 눌러주면은, 사이즈가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사이즈 창에 딱 맞춰서 딱 피팅이 돼요. 컨트롤, 제가 해볼게요. 컨트롤 Z 눌러서. 자, 사이즈를 맞춰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외우게 될 거예요. 컨트롤, 알트, F. 음, 제 수학생은 제가 음소거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이즈를 맞춰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이 화면이 큰데 비트맵 JPG 이미지를 늘려주면은 이제 이렇게 막 이미지가 깨져요. 그래서 깨진 이미지가 있으면 별로 보기가 좋지 않고, 제가 어제 보여줬던 영상에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 수업 듣고 이제 개인적으로 과제를 해올 때 했던 학생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배경에 깔려 있는 영상이죠. 영상이 블러 효과가 들어가 있죠. 흐리게. 그리고 이제 흑백으로 해서 톤을 약간 낮췄고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컬러풀하고 색이 밝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지금 많이 흐리고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도 배경에 있는 부분을 조금 흐리게 바꿔볼게요. 자, 지금 해상도가 이렇게 깨질 때는요. 차라리 아예 블러 효과를 줘가지고 이미지가 선명한지 아닌지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트릭 중에 하나인데 일부러 그런 효과를 줘가지고 오히려 앞에 있는 거에 집중할 때도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의 꽃은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것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중간에 효과라는 기능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 효과에 대한 걸 계속 사용을 많이 할 거예요. 자, 효과가 있고 흐림 효과를 줄 건데 흐림 효과는 당연히 흐림 선명이라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흐림 선명에는 영문 설치된 사람은 블러 들어가면 돼요. 이펙트 들어가 있고요. 어, 이펙트에 블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블러 보면은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블러가 가우시안 흐림이라고 해서 가우시안 블러 효과가 있어요. 다양한 블러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방사형으로 블러를 주거나 뭐 속도감이 있게끔 뭐 속도, 방향 흐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우시안 블러를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어떤 이펙트를 줬어요. 그러면 어떤 게 활성화되냐면 프로젝트 창 옆에 효과 컨트롤 창이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혹시 효과 컨트롤 창이 없는 사람들은 창을 꺼낼 수 있는데 이 창에 보면은 음, 그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이 효과 컨트롤 창은 꼭 필요하니까 없는 지금 안 열린 사람은 꼭 체크해서 열어주세요. 자, 이제 효과 컨트롤에는 내가 지금 흐림 효과를 넣어줬는데 흐림이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우시안 블러에 대한 흐림 값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애프터 이펙트는 이 값을 내가 수정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뭐 10이면 10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입력하기보다는 스크러빙이라고 해서 마우스 커서가 이 위에 올라갔을 때 좌우로 해서 내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 값을 내가 마음에 드는 블러 보일 때까지 값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 값을 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해주세요. 저는 한 20 정도 대략 해볼게요. 뭐 정확히 딱 수치가 맞을 필요는 없고 내가 이거 보면서 판단하는 거니까 한 20 정도 흐리게 해서 대략 뭐 이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배경에 넣어서 이제 블러 효과를 넣어줬어요. 자, 내가 이미지에다가 이 블러 이펙트를 넣어줬는데 잠깐 이펙트 안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FX 아이콘을 잠깐 이렇게 클릭해주면 안 보여지죠? 다시 클릭해주면 흐림 효과가 가우시안 흐림 효과의 수치가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흐림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프로젝트 창으로 클릭을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이미지를 넣어줬는데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막 건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컨트롤 Z. 그래서 건드려지지 말라고 얘를 잠깐 우선 잠금을 체크를 할게요. 아이콘 보면은 잠금에 체크해주면요. 얘가 이렇게 건드려지지 않아서 뭐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할 사운드를 가지고 올 건데, 지금 사운드가 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운드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세요. 사운드를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가져온 사운드는 이미지가 없고 저기 사운드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만 보여지지 이미지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음원의 속성에서는 mp3 파일이고 시간은 2분 44초 29프레임이에요. 이제 우리는 10초밖에 안 쓸 거니까 자, 이 음원을 내려 볼게요. 자, 음원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서 제가 이거 좀 올려 볼게요. img 이미지 뒤에다가 음원을 갖다 놨어요.
자, 이 음원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눈 모양이 없고 사운드 스피커만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사운드 볼게요. 자, 사운드의 속성을 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 버튼이 보여지는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오디오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다시 또 오디오를 펼쳤더니 얘는 오디오 레벨, 데시벨이라고 해서 오디오 사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형이 보여요. 웨이브 파형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사운드가 초반에 없다가 여기 시작되다가 여기까지는 좀 잔잔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 비트가 쿵, 쿵, 쿵 있는 부분은 이렇게 파장이 좀 높고 그 다음에 늦다가 이제 이 부분 좀 빨라져요. 자, 사운드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사운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를 눌러줄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노트북이니까 일반 PC는 키보드에 보면은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0을 눌러주고요. 노트북인 사람은 하단에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사운드 들리나요, 여러분들? 사운드 안 들리죠? 제가 잠깐 공유 중지하고 사운드 체크하고 다시 할게요. 공유 다시 해볼게요. 사운드랑 비디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제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금 사운드 들리나요, 여러분들?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스톱 할게요. 사운드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얘는 이렇게 내가 이 타임라인 요 지금 기준 바를 왔다 갔다 할 때 사운드는 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미지 볼 땐 이미지는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사운드는 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은 탐색하면서 사운드를 볼 수 있긴 한데 이게 뭐 자세히 들리진 않죠. 그리고 일단 이제 사운드를 미리 듣게 할 때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가상 메모를 렌더링 해서 듣는 건데 일단 지금 짧으니까 그렇긴 한데 길 경우에는 이제 많이 얘가 조금 사양에 따라서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내가 이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접혀지는 부분이. 자, 단축키 접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사운드를 볼 때 단축키를 좀 알려줄게요. 보면은 화면이 여기는 좁은데 앞으로 이제 레이어가 많이 생기면 뭐가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 오디오 레벨을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 먼저 L을 눌러. L. 영문일 때 L이에요. 이제 오디오 레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파형을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 아, 나는 이거 말고 그냥 파형만 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LL 빠르게 2번 눌러주면은 파형만 보여지게 돼요. 저는 지금 일단 파형만 보여지는 걸로 할게요. 이따가 이퀄라이저가 이 사운드 파형에 맞춰가지고 움직임이 보여야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뭐 해줄 거냐? 영상 참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배경에 블러 효과를 준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옛날에 윈도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던 그 음원 파일이었는데 퀄라이저가 이렇게 이제 사운드 맞춰서 움직임이 있죠. 여러분 나중에 글자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운드 파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운드 요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어 이제 이퀄라이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퀄라이저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이퀄라이저 만들어줄 건데 자, 상단 부분에 레이어 볼게요. 레이어라는 거는 새로운 층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레이어에는 종류가 텍스트도 있고 뭐 단색도 있고 조명, 카메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널 레이어는 이 널이라는 객체에다가 수치 같은 걸 넣어서 응용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트래킹 할 때 쓸 거예요.
모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도형 같은 거, 뭐 원형, 사각형, 특히 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모양. 조정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개의 레이어 다 작업한 다음에 최종 마지막에다가 이펙트 넣어줄 때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단 조명, 카메라 나중에 할 거고 널도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하는 게 글자 레이어, 단색 레이어, 그리고 모양 레이어를 수시로 쓸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단색 레이어인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Y로 되어 있어요. 자, 단색 레이어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떤 색의 단색을 지금 채울 거냐. 근데 이제 단색 레이어의 사이즈는 내가 지금 열어둔 영상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컬러는 블랙으로 할게요. 블랙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충 찍으면 안 되고 완벽한 블랙을 내주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를 끝으로 가가지고 0 6개로 보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리고 또 확인. 눌러주면 지금 여기 지금 검정 단색 레이어가 들어갔어요. 자, 이 검정색의 레이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펙트를 할 때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레이어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런 이퀄라이저를 넣어줄 건데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효과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버튼 클릭 효과. 자, 이 중에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생성에 보면은 오디오 파형도 있고 오디오 스펙트럼도 있어요. 둘 다 기능은 거의 유사하고 파형의 모양만 달라요. 일단 저는 오디오 스펙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오디오 스펙트럼 클릭해주면 블랙 레이어가 갑자기 투명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자주 색깔의 점만 보여져요. 자, 이 점만 보여지는 거를 제어해주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은 자, 옆에 효과 컨트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오디오 스펙트럼이 지금 효과가 이 블랙 레이어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컬러가 보이죠? 컬러. 근데 이 컬러를 일단 흰색으로 잘 보이라고 흰색으로 수정 한번 해볼게요. 자, 내부 색상 클릭해서 화이트로. 자, 외부 색상도 클릭해서 화이트로. 자, 두 가지 다 컬러를 화이트로 했더니 좀 더 점이 잘 보여져요. 자, 그리고 좀 내려봤더니 디스플레이 옵션에 보면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이 있고 아날로그 선이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점이 있어요. 디지털은 아날로그 점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따가 음원하고 같이 들어가 보면은 두 개의 반응이 달라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잘 보이라고 아날로그 선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마우스 커서를 지금 뭐 왔다 갔다 해도 아직은 반응이 없어요. 언제 반응을 볼 수 있느냐? 이 오디오 스펙트럼을 음원에 걸어줄 때. 그러면 음원 스펙트럼 밑에 보면은 오디오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이 레이어는요, 검정 단색에 내가 들어왔지만 소스를 무엇으로 쓸 건지, 아, 지금 이 오디오 레이어를 어디에 걸어줄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오디오 스펙트럼은 블랙 레이어 들어가 있지만 나는 음원에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원은 여기 mp3 파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음원 선택을 먼저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면 이제 음원의 반응을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여기 지금 파장이 있는 데다가 들어가면은 음원에 지금 반응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부분에 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좀 달라지죠. 음원이 약한 부분은 이 사운드 파장이 없다가 음원이 커지는 부분은 사운드 파장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를 블랙에 넣었는데 블랙은 투명하고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만 남았어요. 그리고 오디오 레이어를 음원에 걸어뒀더니 지금과 같은 반응이 있어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지금 발을 앞에 갖다 놓고 스페이스바 화면이 따라오지 못해갖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제가 이거를 4분의 1로 쓸게요. 낮춰서 화면 좀 낮춰서 볼게요. 다시 스페이스바.
요게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제 노트북이 사양이 지금 많이 낮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거 테스트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 테스트해 보면은 지금 사운드가 맞춰 가지고 이 음원에 파장 맞춰서 움직여지는 게 여러분들 잘 보여질 거예요. 자, 요거 됐으면 저장을 좀 해 볼게요. 파일에서 저장 누르고요. 저장했다고 해서 이게 영상으로 내보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작업한 거는 애프터 이펙트 폴더에다가 자, 인제 오늘 처음 해준 거니까 자, 이 프로젝트는 01번이라고 해 줄게요. 01번. 자, 이거는 확장자가 영상으로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AEP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해서 AEP 파일로 저장이 돼요. 저장 누르고요. 자, 인제 요걸 가지고 이따가 원도 만들고 원 안에 또 다른 스펙트럼 모양으로 한번 또 해 볼게요. 오디오 스펙트럼은 오디오 스펙트럼은 단색 레이어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효과에서 들어갔어요. 효과의 생성, 효과의 생성의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 생성, 오디오 스펙트럼. 찾았으면 잠깐 쉬고요. 2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 휴식할게요.